안녕하세요. 천일문 완성. 유닛 7의 주어 플러스 여러 수식어구 뒤에 동사 찾기 파트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파트도 역시나 문법 포인트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구문 자체가 우리가 꽤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습이 분명히 많이 필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이번 파트도 아마도 진도가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해석해 보면서 이런 문장 형태도 있다 정도만 계속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62번 해설해 볼게요. 62번. Wise men and women. 현명한 남자들과 여자들인데 in every major culture. 거의 모든 주된 문화에서의 영리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 전 역사상 have found, 발견해왔다는 거죠. that 이하를. The secret, 비밀인데 어디 쪽으로의 secret이에요? Happiness, 행복으로 가는 비밀. 행복의 비밀은요, is not in getting more, but in wanting less. 어디에 있다는 거야? 행복의 비밀은 getting more, 더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in wanting less, 덜 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걸 발견해 왔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갖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가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기대를 줄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63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63번 문장에다가 조그맣게 별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도식을 살짝 수정해 볼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가 1개, 수식어가 2개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요 2가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어를요 수식어 1이 수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식어 1 안에 있는 명사를 수식어 2가 꾸미고 있는 구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있으면 수식어 1이 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고요. 주어 플러스 수식어 1을 누가 꾸며줘? 수식어 2가 꾸며주고 있는 구조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대부분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대충 생각하다 보면은 웬만하면은 한 가지 해석만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굳이 여러분이 1번 구조인지 2번 구조인지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해를 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나 일부 문법 문제들은 여기에는 단수, 여기에는 복수 명사를 섞어 놓음으로써 뒤에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내는 그런 문법 문제들은 여러분이 세심하게 문장을 분석해 가면서 이 구조인지 이 구조인지를 탐구를 하셔야겠죠. 오케이? 아무튼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는 2번 구조라기보다는 1번 구조가 되겠죠. 왜? 유닛 7의 이름이 뭐니까? 수식어 플러스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라 2번 구조가 되겠죠. 주어 플러스 여러 수식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수식어에 대한 수식어니까 수식어는 1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체 수식어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은 이거랑 생긴 게 조금 다르죠? 제게 맞는 구조예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제게 맞는 겁니다. 천일문에 대해서 지적을 할 포인트가 없진 않아요. 자, 6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one benefit, 한 가지 이익인데 of jogging 30 minutes daily. 매일매일 30분씩 조깅을 하는 것의 이익이죠. 그런데 that most people are totally unaware of. 대부분의 사람들이 are totally, 완전히 unaware. 그러면 aware가 아는, unaware는 모르는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매일 30분씩 조깅하는 것의 한 가지 이익은 is that 이하입니다. people, 사람들인데 who jog, 조깅하는 사람들이 have a better outlook on life. better outlook 그러면 전망이라는 뜻이고요. outlook on life, 삶에 대한 전망이니까 인생관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더 나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요. And people are mentally a lot healthier. 정신적으로 더 어떻다고? A lot. 훨씬 더 healthier. 건강하다고요. 즉 인생에 대한 전망도 더 밝고 그리고 어떻다?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육체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됐죠? 자, 저번에도 정리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교급 표현들을 강조해주는 표현들을 따로 배우는데 이 표현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달달달달 읽어서 외우는 게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죠? even, much, still, a lot, far. 다시 뭐뭐 있다고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것만 강조해서 외우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뭐뭐 있다고? even, much, still, a lot, far. even, much, still, a lot, far. 여러분도 소리를 안 내더라도 중얼중얼로라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even, much, still, a lot, far. 그래서 a lot healthier 이라고 하면은 비교급 강조 표현이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6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idea, 생각인데 of achieving security,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이죠. 뭐를 통해서? through national armament, 국제적인 군비, 군사력 확충을 통해서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생각은 is at present state of military technique, 현재의 상태인데 of military technique, 군사적 기술의 상태에서는 a disastrous illusion, 파멸적인, 재난적인 illusion, 환상일 뿐이다. 망상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야? 군비 확충을 통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도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도 많은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지금 강의를 2022년 3월 5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단숨에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러시아 군사들이 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야 하냐면서 항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군사력에서 완전히 압도할 줄 알았는데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던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한다던가 핵무기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던가 하는 이런 현대적인 특징들 때문에 러시아가 막 몰아붙이질 못하고 있어요. 군비 확충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방법도 아닐 것이고 확실한 방법도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요즘 배우고 있는 거죠. 65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crucial factor, 중요한 요소인데 in choosing literary work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choosing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요소는, 근데 문학 작품을 왜 선택해?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외국어 학습을 위한 문학 작품 선정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is not just to select the appropriate level of language, but to find works that stimulate the reader's involvement. 뭐라는 거야? To select, 선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The appropriate level, 적절한 레벨의 언어. 오케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 To find, 찾는 것도 중요하다. 작품들을. 어떤 작품? That stimulate, 자극하는 작품이죠. The reader's involvement, 독자의 몰입을 촉구하는, 자극하는 그런 작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구문적으로 재밌는 게 몇 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자, 제가 이번에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in ing라 그러면은 뭐뭐함에 있어서 혹은 뭐뭐 할 때 라고 번역이 되고요. 자주 나오는 쌍으로 by ing로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on ing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on 말고 upon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아니지만 컴마 ing라고 하면 일종의 분사구문으로서 뭐뭐 하면서 혹은 그리고 혹은 그런데 뭐뭐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트들은 꼭꼭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냥 해석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을 배웠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강조를 하는 부분은 A가 아니라 B다. 여기까지 배웠을 텐데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not only 말고 not just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not just A가 not only A랑 똑같은 뜻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예문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둘이 완전히 똑같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involvement, 몰입이란 표현이 나왔었죠. 제가 예전에 몰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possession이라고 했더니 제 강의를 봤던 어떤 분께서 포지션이 왜 몰입이란 뜻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몰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몇 개를 정리해보고 제가 왜 포지션 보고 몰입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몰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은요. immerse, 그럼 담가버리는 거죠. 한 곳에 푹 담겨 있는 거예요. flow,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몰입이라는 뜻을 가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일에 계속해서 정신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possession 그리고 rapture 이건 황홀경에 가까운 몰입이 되겠고요. absorption 이것도 absorb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빠져들고 흡수당하는 거잖아. absorption 그러면 완벽하게 한 가지 일에 정신력이 쏙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possession이라고 하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독해하면서 읽은 글이라서 정확히 어떤 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possession 그럼 원래 홀리는 거예요. 정신이 홀린 거, 귀신 같은 거에. 근데 이 정도로 몰입해야 된다 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possession 이란 표현이 먼저 떠올라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표현들의 이번 지문에서 나온 involvement까지 해서 몰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6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skills, 기술들인데 required, 요구되는 기술이에요. For making rational decisions, 합리적인 결정들을 만드는 데에 요구되는 기술들이죠. Amidst the complexities of free market economies. amidst라고 하면은 어몽의 옛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 사이에서 the complexities, 복잡성 속에서 of free market economies, 자유시장 경제의 복잡성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들은요. are 뭐뭐입니다. beyond the abilities of most consumers. 능력을 beyond 그럼 넘어서는 거죠.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of most consumers.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능력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태블릿 PC를 하나 살라 그래. 그런데 태블릿 PC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걸 봐야 돼요? 저 기계 알못이라서 잘 모릅니다. 뭐 CPU를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화면이 뭐 LED냐 LCD냐 이런 것도 봐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용량도 봐야 될 거고, 램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등등등 막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혼자서 어떻게 다 파악할 거예요? 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영어도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야까지 어떻게 잘 알고 있냐고. 그렇죠? 개개인의 사람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전문성은 가질 수 있지만 수없이 다양한 세계의 측면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신장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정말 많은 상품들이 돌아다니고 많은 광고들과 많은 비난들과 루머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2022 교육과정이 시작되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꼭 길러야 하는 대표적인 역량으로서 collaboration,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발표났어요. 무슨 의사소통 역량 등등등 되게 많은 역량들을 막 박아놨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뭐를 위한 거다? 협력을 위한 거다 라고 교육과정 해설서들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협력이 중요할까요? A라는 사람이 전문성을 한두 개, B라는 사람이 한두 개, C라는 사람이 한두 개, D라는 사람이 한두 개 이렇게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전문성이 최소 몇 개예요? 4개에서 8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가진 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전문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이 현대사회를 극복해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협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67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n a natural night sky. 자연스러운 밤 하늘에서 someone, 누군가는요. 어떤 누군가 looking at the heavens. heaven 그럼 천국이죠. 근데 천국을 볼 수는 없잖아.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하늘을 보는 누군가야 with the unaided eye. unaided 도움이 없는 거니까 그냥 맨눈이 되겠죠. 난 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naked eye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난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누군가는요 should be able to see 볼 수 있을 것입니다. nearly 거의란 뜻의 부사죠. 거의 3,500개의 별들과 planets 행성들을 보게 될 거고요. and the glow glow라 그러면은 빛나는 거죠. 빛을 보게 될 거예요. from the Milky Way Milky Way 그럼 무슨 뜻이에요? Milky Way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은하수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Milky Way라는 게 MW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 고유명사네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뒤에 동격 표현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얘가 누군데? Our home galaxy 우리의 집이 되는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이게 Milky Way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우리가 맨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연 상태에서는 3,500개의 별들과 행성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뭐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하수로부터의 빛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땅에서 빛이 너무 밝다 보니까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죠. 시골 가면은 땅바닥에 한번 들어 누워 보세요. 저도 도시 출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도시 출신이라서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시골 같은 데 갈 때마다 한 번씩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그럼 별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대부분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68번 문장 볼게요.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가장 흔한 문제들 중 하나죠. 근데 어떤 문제들? Associated with overuse of a computer. Associate 그러면은 뭐뭐와 관련시키다. Associated니까 뭐뭐와 관련된 뭐와 관련된 overuse 과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뭐에? of a computer 컴퓨터 과사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문제들 중 하나는요 is eye strain 눈의 피로입니다. 근데 eye strain이 왜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동격 표현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a common 흔하고 and annoying 짜증나는 condition 상태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야? including include 나오거나 such에서 나오면 예시의 표현이라 그랬어. 어떤 상태? tired 피곤하고 itching 이렇게 발음으로 외우세요. itch 약간 따끔거린다는 뜻이에요. 따끔거리는 그리고 and burning eyes 화끈거리는 눈을 포함한 짜증나고도 흔한 눈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 eye strain이. 오케이. 자, 6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ine seedlings. seedling 그럼 묘목이죠. 소나무 묘목인데
grown in pots of soil. 자란 묘목이에요. in pots of soil. 흙인데 어디에 있는 흙이야? pot. 화분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흙에서 자라는 소나무 묘목들은, 근데 어떤 흙이에요? sterilized by human. 인간에 의해서 sterilize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이게 소독하다, 살균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사람이 sterilize라고 하면은 그 불임 상태인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생산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sterilize예요. 아무튼 인간에 의해서 sterilized 된 흙에서 자란 이 묘목들은요, die, 죽습니다. Within 2 or 3 years of being planted in the ground. 2, 3년 안에 죽죠. 심긴 2, 3년 안에 죽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In the ground. 그냥 땅에 심어진 지 3년 안에 죽는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Being planted in the ground. in the ground랑 반대되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어떤 걸까요? soil sterilized by humans가 되겠죠. 왜? 우리가 살균된 땅에서 자라나는 묘목은 죽는다잖아요. 그냥 땅에서는. 얘는 스테릴라이즈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땅이니까 여기선 죽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일종의 맥락상 대조가 되는 두 어구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70번 문장. clothing, 옷인데 appropriate for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which you will be doing exercise. 옷인데 appropriate, 적절한 옷이에요. for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기온과 환경적 상태들에 적합한 옷인데 in which you will be doing exercise. 네가 운동을 할 그런 기온과 그런 환경적인 상태에 적합한 옷은요,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요. your exercise experience, 너의 운동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71번 문장. In the 1990s, 1990년대에 the extension of patent laws. extension, 확장이야. 뭐의 확장? of patent laws. 특허권법의 확장이죠. 그런데 어떤 특허권법이에요? as the only, 유일한 intellectual, 지적인 property, 재산이니까 지적 재산 rights, 권한 tool, 도구로서의 patent laws의 확장이죠. 오케이? 근데 어디 쪽으로 확장됐어? into, extend 다음에 into 온 거죠. 어디 쪽으로 확장? the area of seed varieties. 분야인데 어떤 분야? seed, 씨앗 varieties, 품종 이런 뜻입니다.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오죠? 씨앗 품종의 영역으로까지의 확장은 started to create,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 growing market,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for private seed companies, 사적인 씨앗 회사들을 위한 자라나고 있는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특허권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허권이 어디까지 확장됐다고? 품종까지 확장이 됐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적인 씨앗 회사들이 뛰어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국내산 품종의 제품들을 많이 사 먹잖아요. 야채 같은 것들을. 근데 사실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되는 미국의 품종 회사에서 이 품종들을 다 사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품종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수출을 안 한다고 해버리면 국내산 야채 같은 것들도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72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teams, 팀들인데 working on a collaborative task, 협력적인 과업에서 일하고 있는 팀들이죠. 근데 어떤 팀들이야? that are composed of people, 사람들로 구성된 팀들인데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다양한 다른 성격들을 가진, 개성들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팀들은 are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입니다. than teams, 팀들보다 composed of more similar individuals, 더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들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거죠.
제가 productive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라 그랬죠? 더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약간 종교적인 맹신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동질적인 집단보다 이질적인 집단이 더 다이내믹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동질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 이질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양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단어 설명해 드리려고. 동질적인 이란 단어는요. homogeneous 단어가 되게 어렵게 생겼죠? 라고 하고요. 이질적이라는 거는 heterogeneous 라고. heterogeneous 스펠링이 뒤에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요. 명사형으로는 homogeneity 라고 적고 명사형으로 똑같이 heterogeneity 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자, 호모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호모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호모라고 하면 하나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homogeneous 그러면은 동질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헤테로는 다르다라는 뜻이고 이단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말할 때 헤테로라고 하고 그래서 이질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단어들도 나오면 되게 사람 멍하게 만드는 어렵게 생긴 단어들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73번 문장으로 갈게요. All of the women 모든 여자들인데 whom I have interviewed 내가 인터뷰했던 여자들이고요. whose mothers worked 그리고 그 여자들의 엄마들은 일을 했다는 거죠. 즉 엄마들이 일했던 내가 인터뷰했었던 그 모든 여자들은요. said 말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They too 그들 또한 would work 일할 거라고. 언제? When they had children 그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들 또한 일을 할 거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일을 했으니까 자기도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할 거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게 되겠죠. 됐죠? 자, 이 파트도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되게 어렵다고 강조했던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평소보다 20분이나 먼저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해석을 해보면 해석도 어려울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잘 안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복 연습하셔서 이 파트에 해당되는 구문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자리, 준동사자리라고 하는 이 수식어구 파트의 마지막 파트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